진행을 늦출 뿐이지 치료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무섭죠. 우리 가족은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게 건망증이고 어떤 게 치매일까요? 젊었을 때는 다 건망증일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뇌건강 주치 신경과 장민욱입니다. 대한민국 성인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1위 치매죠. 핸드폰 한두 번 잊어버렸다고 치매 걱정하시나요? 사실 이런 건 건망증이죠. 그러면 어떤 게 건망증이고 어떤 게 치매일까요? 젊었을 때는 다 건망증일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초록이형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것이 또 있죠. 내 머릿속에 지우개. 55세 이전에 걸리는 치매를 초록이형 치매라고 부르는데요. 10년 이상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. 저는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봅니다. 중요한 일을 잊어버린 적 있느냐? 사촌형이 갑자기 1,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. 한 달만 쓰고 주겠다. 알았어 형, 보내줄게. 다음 주에 그거 기억 못 하시겠어요?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잠깐 생각 안 날 수 있죠. 그러면 건망증일 수 있죠. 하지만 현관문 앞에 서서 어떻게 동작을 시켜야 될지 모른다면 그건 치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맨 처음에는 건망증으로 시작을 하다가 조금씩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경도인지 장애라고 볼 수가 있고, 이 경도인지 장애가 지나가게 되면은 초기 치매부터 말기 치매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건망증인 단계에서는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상생활을 다 할 수가 있죠. 경도인지 장애가 되면은 치매가 될 가능성이 매년 10% 정도 됩니다. 경도인지 장애도 그래서 간과해서는 안 될 텐데요. 경도인지 장애인지 초기 치매인지도 병원에서 감별을 다 할 수 있습니다. 치매라는 말은 질환명이 아닙니다. 증상에 대한 설명이에요. 치매라는 증상의 정의는요, 기억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저하돼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, 이걸 치매라고 합니다.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질환 3가지. 첫 번째는요, 알츠하이머 병입니다. 전체 치매의 약 70%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. 유전력도 있습니다.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직계 가족들 중에 누군가 치매가 있다면 내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약 1.5배에서 2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, 유전력 때문에 치매에 걸리는 환자를 약 10%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. 알츠하이머 병이 1기부터 4기까지 나눠볼 수가 있는데 4기 정도가 되면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. 일상생활이 거의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 되고, 그럼 이렇게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세요. 1기에서 4기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? 사람마다 다릅니다. 초록이 치매같이 아주 젊은 나이에 걸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빨라서 1기에서 4기까지 가는데 채 5년이 걸리지 않습니다. 그런데 75세에서 85세 이 정도 나이대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굉장히 서서히 진행할 가능성이 많아요. 알츠하이머 병은 진행을 늦출 뿐이지 치료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무섭죠. 우리 가족은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. 작년에 나왔던 통계를 살펴보니까 치매 환자 한 명당 소요되는 경제적인 비용이 한 달에 거의 한 180만 원에서 190만 원 돈이 나가게 되는 셈이니까 만만치 않죠. 이게 1, 2년 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. 30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 비용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? 두 번째 치매를 일으키는 주요한 질환,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. 혈관성 치매는 전체 치매의 약 20% 정도를 차지하는데요. 알츠하이머 치매만 있을까요? 혈관성 치매만 있을까요? 그렇진 않거든요. 혈관만 잘 관리해도요, 치매를 예방하거나 또는 치매가 심해지는 걸 절반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관리하셔야 돼요. 또 고지혈증 약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빨리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. 약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절반 정도의 치매를 예방하실 수가 있는 거죠. 세 번째 치매에는 루이 소체 치매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두 측두엽 치매라는 것이 있고요. 정형화된 치매가 아니라 좀 비특이적인 치매이기도 하고 성격 장애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, 굉장히 온화하시던 성격인데 갑자기 막 버럭버럭 소리를 내고 이러면 전두 측두엽 치매를 의심케 할 수 있거든요. 비특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혹시 치매가 아닐지에 대한 검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해당되는 환자분을 모시고 병원에 가셔서 종합적인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 3가지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뇌 사진을 찍는 겁니다. 혈관이 나빠진 것은 없는지, 뇌가 점점 쪼그라들어서 늙어가고 있는 건 없는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두 번째는 신경심리 검사, 어디 부위에 어떤 기능이 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나빠진 부분이 있는지
검측하는 것이 바로 신경심리 검사입니다. 시간은 1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종류별로 받아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건강검진을 해보실 수가 있죠. 집중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. 전두엽이 무너지면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. 사건의 전환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. 누리호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주식시장 떨어진 거 얘기하고 그러다가 뭐 둘째네 뭐 아들내미가 어디 아프다는 얘기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. 이렇게 사고의 전환이 잘 안 되는 것들, 이런 것들이 이제 전두엽의 기능이 무너진 겁니다. 두 번째로 측두엽이 무너지면 이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죠. 이런 거 물어보시면 좋아요. 어쩌녁에 뭐 먹었어? 이런 게 기억이 안 난다면은 얼른 또 가서 검진을 해봐야 됩니다. 부정엽 기능이 무너지면요, 시간과 공간에 대한 능력이 없어집니다.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와가지고는 몇 동인지 못 찾아서 3바퀴 돌다가 집에 들어왔다. 공간에 대한 능력이 떨어진 거죠. 시간에 대한 개념, 계절에 대한 개념. 지금 한여름인데 파카를 막 꺼내서 입고 나가시려고 그런다. 당장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. 두정엽의 기능이 떨어진 거거든요. 후두엽은 이 시각 정보에 대한 처리 능력입니다. 사람 얼굴을 보고 잘 기억을 못 한다거나 사물을 보고 이게 뭐였더라 기억을 못 해낸다면 후두엽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렇게 어디 부위에 어떤 기능이 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나빠진 부분이 있는지 검측하는 것이 바로 신경심리 검사입니다. 끝으로는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.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을 보는 거죠.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죠. 치매가 한 가정 또 우리 사회에 미쳐지는 여파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검사가 될 수 있겠죠. 저는 주로 혈관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혈관에 대한 강조를 먼저 드립니다. 막을 수 없는 질환 치매라는 인식이 있지만 혈관 하나만 관리해도 절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노력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